나이가 들수록 돈을 멋지게 쓰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바로 과시가 아닌 의미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돈을 썼다면, 이제는 진정한 가치를 위해 돈을 쓴다. 정약용은 일찍이 이런 말을 남겼다. 실용지약이야말로 참된 학문이다. 실제로 쓸모가 있어야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의 뜻을 깊이 새겨보라. 돈을 쓸 때도 마찬가지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도움이 되고 의미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젊은 시절을 돌이켜보라. 그때는 무엇을 위해 돈을 썼는가? 명품 가방, 고급 시계, 비싼 차, 화려한 옷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바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 깨닫게 된다. 명품 가방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는가? 고급 시계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는가? 비싼 차가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하게 해 주었는가? 어떤 중년 남성이 있었다. 젊은 시절 그는 외제차를 사기 위해 대출까지 받았다. 동료들 앞에서 멋진 차를 운전하며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 그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일 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는 차를 고를 때 브랜드가 아니라 연비와 안전성을 본다. 화려함이 아니라 편의성을 중시한다. 남들 시선이 아니라 가족의 편안함을 우선시한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지혜다. 정약용이 강진 유배지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라. 그는 화려한 생활용품이나 장식품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대신 정말 필요한 서책들과 연구 도구들만 구입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 수 있었지만 그것들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투자였다. 나이 든 사람이 돈을 멋지게 쓴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브랜드보다는 품질을 보는 안목이다. 크기보다는 편의성을 따지는 실용성이다. 화려함보다는 소박함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는 신미안이다. 어떤 할머니가 있었다. 젊은 시절에는 유행하는 옷만 골라 입었다. 남들보다 예쁘고 돋보이는 옷을 입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녀의 옷장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입기 편하고 활동하기 좋은 옷들만 있다. 색깔도 화려한 것보다는 차분하고 단정한 것들을 선호한다. 브랜드보다는 소재를 본다. 남들 시선보다는 자신의 편안함을 우선시한다. 이런 변화를 보며 가족들은 말한다. 할머니가 정말 멋있어지셨다고. 진정한 멋은 과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자신다움에서 나오는 것이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터득하게 되는 진정한 센스다. 음식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다. 젊은 시절에는 비싸고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을 선호했다. SNS에 올릴 만한 화려한 플레이팅과 멋진 분위기가 중요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정말 맛있고 몸에 좋은 음식을 찾게 된다. 비싸다고 해서 좋은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화려하다고 해서 건강한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이제는 신선한 재료로 정성스럽게 만든 소박한 집밥의 가치를 안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산나물과 들나물로 소박한 식사를 했지만 그 안에서 자연의 참맛을 발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화려한 궁중 요리보다 오히려 더 깊은 만족감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지혜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는 속에 담긴 진정한 가치를 보는 안목. 남들의 평가보다는 자신의 만족을 우선시하는 주관. 이런 것들이 나이 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집을 꾸밀 때도 마찬가지다. 젊은 시절에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테리어에 신경 썼다. 비싼 가구와 화려한 장식품들로 집을 치장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편안함과 실용성을 중시하게 된다.
가구는 디자인보다는 편의성을 본다. 장식품은 화려함보다는 의미를 중시한다.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 여행에서 가져온 소박한 기념품들이 어떤 비싼 예술품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 옷장도 마찬가지다. 젊은 시절에는 옷장 가득 옷들이 걸려 있었지만 정작 입을 옷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옷의 개수는 줄어들고 대신 하나하나가 더 의미 있어진다. 몇 벌 안 되지만 정말 좋은 소재로 만들어진 옷들, 입을 때마다 편안하고 기분 좋아지는 옷들, 유행을 따르지 않아도 언제 입어도 어울리는 옷들, 이런 옷들이야말로 진정한 투자라는 것을 깨닫는다. 정약용은 검소한 자가 되는 그 자체가 덕이다 라고 했다. 여기서 검소함이란 단순히 돈을 적게 쓰는 것이 아니다. 진정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말한다. 나이가 들수록 돈을 멋지게 쓰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다.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쓰는 것, 화려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쓰는 것, 남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진정 자신과 가족을 위해 쓰는 것. 이런 소비 패턴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알 수 있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본질을 보는 안목,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는 뚝심. 이런 것들이야말로 나이가 들면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자산이다. 결국 과시가 아닌 의미를 추구하는 소비야말로 나이 든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멋진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실용지약의 정신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돈을 멋지게 쓰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바로 자신보다 가족과 타인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돈을 썼다면,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돈을 쓴다. 정약용은 애인역이라는 말을 남겼다. 남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뜻이다.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보라.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행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돈을 쓰는 순간에 이런 마음가짐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용돈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자신이 갖고 싶었던 것을 사는가? 아니면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챙기는가?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후자를 선택한다. 배우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없는지, 자녀들에게 부족한 것은 없는지를 먼저 살핀다. 자신의 욕망은 맨 마지막에 고려한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다. 매달 받는 연금 중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아내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이었다. 여보, 이달에도 수고했어요 라며 정중하게 건넨다. 그 다음에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본다. 손자녀들의 학용품은 떨어지지 않았는지, 며느리나 사위가 필요한 것은 없는지 세심하게 챙긴다. 그리고 나서야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생각한다. 이런 순서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다. 어떤 할머니는 자신은 항상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옷만 골라 입는다. 나이 들어서 뭘 그렇게 차려입겠니? 라며 웃어넘긴다. 하지만 손자녀들의 옷은 다르다. 좋은 소재, 예쁜 디자인을 고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자신의 식사는 늘 소박하다. 된장찌개에 김치 몇 조각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하지만 가족들이 오면 정성스럽게 준비한다. 좋은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한다. 이런 차이에서 진정한 사랑이 드러난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편지를 썼다. 자신의 안부보다는 가족들의 건강과 생활을 더 걱정했다.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너희들이나 잘 지내라고 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어른의 마음이다. 병원에 갈 때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병원비는 아까워하면서도 가족이 아프면 어떻게든 좋은 병원에 데려가려고 한다. 자신은 약국에서 파는 간단한 약으로 때우면서도 가족을 위해서는 비싼 검사비도 마다하지 않는다.
어떤 아버지는 자신의 옷은 몇 년씩 입으면서도 딸의 결혼 준비에는 아낌없이 투자했다. 딸이 시집 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해주고 싶다며 자신의 저축을 모두 털어서라도 준비해 주었다. 반면 자신의 취미나 즐거움을 위한 지출은 철저히 아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줄이고 개인적인 욕망도 억제했다. 가족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감동한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라며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가족을 위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당사자는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족을 위해 돈을 쓸 때 더 큰 기쁨을 느낀다. 자신만을 위한 소비에서는 느낄 수 없는 뿌듯함과 만족감을 경험한다. 정약용은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마음이야말로 나이가 들면서 더욱 깊어지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이런 마음을 이제야 이해하게 된다. 친구나 이웃을 위한 마음도 마찬가지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지인이 있으면 조건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언제 갚으라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제가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거니까요. 라며 순수한 마음으로 돕는다. 자신에게는 인색하면서도 남을 위해서는 후한 사람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바로 진정한 행복이 혼자만의 만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기쁨에서 온다는 것을 안다는 점이다. 어떤 할아버지는 매달 일정 금액을 불우한 이웃을 위해 기부한다. 자신은 낡은 옷을 입고 소박한 식사를 하면서도 이 기부만큼은 거르지 않는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라며 당연하다는 듯이 말한다. 병원에서 치료비를 내지 못해 고민하는 환자를 보면 조용히 도움을 준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도 않고 고마움을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찾는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가 진정한 부의 척도다. 정약용은 검소한 연후에나 능히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한 연후에나 능히 자애로울 수 있다고 했다. 자신에게는 검소하되 남에게는 자애로운 마음.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어른의 덕목이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다. 왜 자신은 아끼면서 남에게는 후하게 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 자신의 행복보다 가족의 행복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자신의 만족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소가 더 값지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면서 얻게 되는 진정한 지혜다. 명절이나 기념일에 선물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취향이 아니라 상대방이 진정 원하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비싸고 화려한 것보다는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하고 유용한 것을 고른다. 이거 참 좋겠다 하며 기뻐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자신이 받는 선물보다 자신이 주는 선물에서 더 큰 기쁨을 느낀다.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사랑의 모습이다. 결국 자신보다 가족과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소비야말로 나이든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애인여기의 정신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돈을 멋지게 쓰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바로 경험과 추억에 아낌없이 투자한다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물건을 소유하는 것에 집착했다면 이제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더 큰 가치를 둔다. 정약용은 강진 유배지에서도 자연을 벗삼으며 정신적 풍요로움을 추구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마음으로는 부유했다. 산수간의 논의는 즐거움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보배라고 했다. 이 말의 깊은 뜻을 새겨보라.
진정한 행복은 무엇을 소유하느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경험하느냐에서 온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된다. 젊은 시절을 돌이켜보라. 그때는 비싼 물건을 사는 것이 행복의 전부인 줄 알았다. 새 차를 사면 몇 달간 기분이 좋았고, 명품을 사면 한동안 만족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얼마나 오래 갔는가? 시간이 지나면 그 물건들은 단순한 일상용품이 되어버린다. 새 차의 신선함도 사라지고 명품의 특별함도 없어진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소중해진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새 차를 사려고 몇 달간 돈을 모았다. 하지만 갑자기 마음을 바꿨다. 대신 그 돈으로 가족 여행을 계획했다. 차는 언젠가는 낡아지지만 가족과의 추억은 평생 남는다고 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3박 4일의 여행 비용이 새 차 값과 비슷했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다. 손자녀들이 바다에서 뛰어노는 모습, 아내와 함께 본 아름다운 석양, 자녀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물건보다 소중한 보물이 되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여행 이야기만 나오면 온 가족이 행복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돈을 가장 의미 있게 쓴 사례가 아닐까? 어떤 할머니는 손자녀들과의 시간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한다. 놀이공원에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갈 때마다 기꺼이 지갑을 연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라며 웃는다. 자신의 옷은 몇 년씩 입으면서도 손자녀들과의 나들이에는 절대 인색하지 않다.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그 기쁨은 어떤 물건을 사는 것보다 훨씬 크고 오래간다. 정약용도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함께 보낸 시간들이 가장 그립다고 했다. 화려한 궁궐이나 값비싼 보물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한 소박한 일상들을 그리워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의 의미다. 박물관이나 전시회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입장료가 조금 비싸도 망설이지 않는다. 배우는 것에는 돈을 아끼면 안 된다며 문화 생활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새로운 것을 보고 배우는 기쁨이야말로 나이가 들어서도 잃지 말아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고 옛 추억을 이야기하는 시간에는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 친구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 라며 기꺼이 계산을 담당한다. 어떤 할아버지는 매달 친구들과 등산을 간다. 교통비와 식사비가 꽤 들지만 전혀 아깝지 않다고 한다. 건강도 챙기고 친구들과도 만나고 이런 게 진짜 투자지라며 만족해야 한다. 산에서 함께 보는 풍경, 정상에서 나누는 도시락, 하산 후에 시원한 막걸리 한 잔. 이런 소소한 즐거움들이야말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다. 배우자와의 시간도 마찬가지다.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준비한다. 비싼 선물보다는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한 부부는 매년 결혼 기념일마다 작은 여행을 떠난다. 멀리 가지 않아도 좋다. 근교의 펜션이나 조용한 호텔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낸다. 젊은 시절에는 바빠서 못했던 로맨스를 이제라도 하는 거야 라며 웃는다. 이런 시간들이 쌓여서 더욱 깊어진 사랑을 확인한다. 함께 늙어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깨닫는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투자가 아닐까? 사진을 찍거나 기념품을 사는 일에도 아끼지 않는다. 추억을 남기는 것이라며 기꺼이 돈을 쓴다. 값비싼 카메라를 사거나 전문 사진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순간들을 기록한다. 가족 사진, 여행 사진, 친구들과의 단체 사진. 이런 사진들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보물이다.
나중에 그 사진들을 보면서 그때의 기억들을 되살리고 함께했던 사람들을 그리워한다. 정약용은 현재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라는 뜻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지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된다. 젊은 시절에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참고 견뎠다. 더 좋은 내일을 위해 오늘의 즐거움을 포기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다. 진정한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당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아낌없이 투자한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만큼은 후회 없이 보내고 싶어 한다. 콘서트나 연극을 보러 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입장료가 비싸도 문화생활이야말로 마음의 양식이라며 망설이지 않는다. 감동적인 공연을 보고 나면 며칠간 그 여운에 빠져 행복해야 한다.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더욱 풍요로운 노년을 만든다. 물질적으로는 검소하게 살지만 정신적으로는 부유하게 산다. 이것이야말로 정약용이 추구했던 진정한 삶의 모습이다. 결국 경험과 추억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나이 든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다. 물건은 사라지지만 추억은 영원하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투자의 의미다. 나이가 들수록 돈을 멋지게 쓰는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바로 건강과 웰빙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다면 이제는 건강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정약용은 18년의 긴 유배 생활을 건강하게 버텨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규칙적인 생활과 절제된 식습관, 그리고 꾸준한 운동이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야 학문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말의 깊은 뜻을 새겨보라.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건강이야말로 모든 행복의 기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진리를 절실히 깨닫게 된다. 젊은 시절을 돌이켜보라. 그때는 건강을 과신했다. 밤을 새워 일해도 괜찮았고 술을 마셔도 금세 회복됐다. 몸이 아파도 참으면 된다며 병원 가기를 미뤘다. 건강검진도 귀찮다며 건너뛰기 일쑤였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정직하다. 무리하면 바로 티가 나고 조금만 잘못 먹어도 탈이 난다. 예전 같지 않은 체력에 당황하게 된다. 그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다. 젊은 시절에는 회식과 술자리를 즐겼다. 건강검진에서 지적을 받아도 괜찮다며 무시했다. 하지만 당뇨병 진단을 받은 후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건강관리가 최우선이다. 매달 병원비와 약값에 상당한 돈이 든다. 하지만 전혀 아깝지 않다고 한다. 미리미리 관리했으면 이런 돈도 안 들었을 텐데 라며 후회한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경제적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제 그는 정기검진을 거르지 않는다. 조금 비싸도 좋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는다. 건강에 투자하는 돈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말한다. 병이 커져서 큰 돈을 쓰는 것보다 미리 관리하는 게 낫다는 것을 안다. 음식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바뀐다. 젊은 시절에는 맛있는 것만 골라 먹었다. 기름진 음식, 짠 음식, 단 음식을 가리지 않았다. 값싸고 자극적인 음식을 선호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에 좋은 음식을 찾게 된다. 가격이 조금 비싸도 유기농 식재료를 고른다. 첨가물이 적고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선호한다. 건강을 생각하면 비싼 게 아니라는 걸 안다. 어떤 할머니는 매주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채소만 고른다. 몸에 들어가는 음식이 약이 되어야 한다 하며 꼼꼼히 따진다. 조금 더 비싸도
국산 농산물을 고집한다.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면 당연한 선택이다. 건강식품이나 영양제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는다. 물론 무작정 비싼 것만 고르지는 않는다. 꼼꼼히 성분을 따져보고 정말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구입한다.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한다. 운동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다. 젊은 시절에는 돈 들여서 운동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계적인 운동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헬스장 등록비나 수영장 이용료를 아깝다고 여기지 않는다.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하거나 전문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망설이지 않는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꾸준히 산책하고 몸을 움직였다.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건강의 비결이라고 했다. 돈이 많이 드는 운동이 아니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등산을 한다. 좋은 등산화와 등산복을 갖춰 입고 전문 장비까지 구입했다. 내 나이에 무슨 등산이냐는 주변의 시선도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몇 년째 꾸준히 등산을 하면서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병원에 갈 일도 줄어들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등산 장비 사는 돈이 아깝지 않다며 만족해야 한다. 수면의 질을 위한 투자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좋은 침대와 베개, 편안한 잠옷에 투자한다. 잠이야말로 최고의 보약이라며 수면 환경을 만드는데 정성을 들인다. 방음이나 차광을 위한 시설에도 투자한다. 공기청정기나 가습기 같은 제품도 꼼꼼히 따져서 구입한다. 하루 8시간을 보내는 침실 환경이야말로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는다. 마사지나 찜질방, 온천 등에 정기적으로 간다. 몸의 피로와 마음의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라며 기꺼이 비용을 지불한다. 취미 활동을 통한 정신 건강 관리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림 그리기, 서예, 악기 연주 등 새로운 활동을 배우는 데 투자한다. 뇌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어떤 할머니는 60세가 넘어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 피아노 구입비와 레슨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손가락 운동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린다며 만족해야 한다. 정기검진에 대한 생각도 달라진다. 젊은 시절에는 아픈 데가 없는데 왜 병원에 가나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정기검진을 빠뜨리지 않는다. 조기 발견이야말로 최선의 치료라는 걸 안다. 검진 비용이 부담스러워도 아끼지 않는다. 큰 병 걸려서 큰 돈 쓰는 것보다 낫다며 예방에 집중한다. MRI나 CT 같은 정밀 검사도 망설이지 않고 받는다. 치과 치료에 대한 인식도 바뀐다. 젊은 시절에는 이 정도야 참을 만하다며 미뤘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치과에 간다. 틀니나 임플란트 비용이 비싸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몸을 보배처럼 여기라고 했다. 건강한 몸이야말로 어떤 재물보다 소중하다는 뜻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지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된다. 병원비나 약값을 아까워하던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제는 건강에 관련된 지출을 투자라고 생각한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안다. 결국 건강과 웰빙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소비야말로 나이 든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 삶의 지혜다. 나이가 들수록 돈을 멋지게 쓰는 사람들의 5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바로 나눔과 베풀면서 진정한 기쁨을 찾는다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받는 것에서 행복을 느꼈다면 이제는 주는 것에서 더 큰 만족을 얻는다. 정약용은 민본 사상을 평생의 철학으로 삼았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이
참된 어른의 도리라고 했다. 자신만을 위한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니다. 타인을 위해 살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말의 깊은 뜻을 새겨보라. 자신만을 위한 소비에서는 얻을 수 없는 깊은 만족감을 타인을 위한 지출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고차원적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젊은 시절을 돌이켜보라. 그때는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다. 승진하고 연봉이 오르는 것에 기뻐했고, 좋은 선물을 받으면 행복했다. 남을 돕는 일은 여유가 있을 때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다. 진정한 부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나눌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가 진정한 부의 척도라는 것을. 한 할아버지가 있었다.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모은 돈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것은 물론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으면 주저없이 도왔다. 자신은 낡은 옷을 입고 소박한 식사를 하면서도 기부만큼은 거르지 않았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라며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의 표정에는 불만이나 억지스러움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돕고 있었다. 이런 자의 속마음은 무엇인가? 바로 남을 돕는 것 자체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자신만을 위한 소비에서는 얻을 수 없는 깊은 만족감을 경험하는 것이다. 어떤 할머니는 병원에서 치료비를 내지 못해 고민하는 환자를 보면 조용히 도움을 준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도 않고 고마움을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찾는다. 내가 건강하고 여유가 있을 때 남을 도와야지. 언제 또 도울 수 있겠어요? 라며 웃는다. 베푸는 것을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여기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다. 자신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 한다며 나눔을 실천했다. 종교적 신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헌금이나 기부에서도 물질을 초월한 정신적 만족감을 추구한다.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한다고 생각한다. 한 중년 남성은 매주 교회에서 헌금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이라며 감사한 마음으로 봉헌한다.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나 자원봉사에 참여하면서 시간과 재능은 물론 필요한 비용도 기꺼이 지출한다. 독거노인을 위한 밑반찬 만들기,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어떤 할머니는 매주 독거노인 댁을 방문해서 밑반찬을 만들어 드린다. 재료비는 물론 교통비까지 자비로 부담한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라며 마음 아파한다. 받는 분들의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 더욱 보람을 느낀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경험한다. 이런 활동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다. 젊은 세대나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이나 교육 지원에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투자한다.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을 위해 학비를 지원하거나 필요한 교재를 사주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한 사업가는 매년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내가 젊었을 때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서 라며 후배들을 돕는다. 그 학생들이 나중에 성공해서 고마움을 표할 때 느끼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한다. 가족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려운 처지의 친척이나 지인을 도울 때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돕는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며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명절이나 제사 때 비용을 혼자 부담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지라며 기꺼이 맞는다. 다른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하는 배려심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정약용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진리를 몸소 실천했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지혜를 후학들에게 아낌없이 전수했다. 물질적인 나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나눔까지 실천한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바로 타인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임을 아는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남을 도움으로써 자신도 더욱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깨닫는다. 환경보호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기부도 아끼지 않는다. 지구온난화 방지, 멸종위기 동물 보호,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다. 어떤 할아버지는 매달 환경단체에 기부한다. 손자들이 살아갈 지구를 깨끗하게 물려줘야지라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당장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없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나눔의 방식도 점점 세련되어진다. 무작정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도움을 준다.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노력한다. 한 할머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자녀에게 학습지를 사주는 대신 직접 공부를 가르쳐 준다. 돈보다는 관심과 정성이 더 중요해요 라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정약용의 수기치인 정신처럼 자신을 수양하고 타인을 도우는 일에 기꺼이 투자하는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나눔을 통해 자신도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이런 나눔과 베풀매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기쁨은 어떤 물질적 풍요보다 크다. 마음이 풍족해지고 삶이 더욱 의미 있어진다. 이것이야말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다. 결국 나눔과 베풀매서 진정한 기쁨을 찾는 것이야말로 나이든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민본 사상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삶의 지혜다.